좋아요, 구독. 자, 이제 챗GPT한테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외부 요인으로 주가가 폭락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좋을지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도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좀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이 급격한 시장 변동에 대한 대비를 조금 해야 되겠고 또한 적극적인 정보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이 분산 투자를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조금 명시하고 있고요. 또한 장기적인 시각을 유지하며 손실 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또한 전문가의 조언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사님께 조금 질문을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이 AI의 첨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지수가 또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SG발 여러 가지 우려감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좀 금감원 조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일단은 그동안 이제 이런 종목들 삼천리도 그렇고 선광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는 어떤 흐름들을 봤을 때 네. 정상적인 주가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네. 주가라는 것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이런 어떤 어느 정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죠. 회사 내부적으로 물어봐도 왜 올라가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이제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갔었고 네. 그 이유가 결국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산 가치가 있는데 대주주 지분이 많고 대주주가 주가에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종목들만 골랐다라는 점이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CFD 계좌를 좀 이용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외국인들이 산 것처럼 이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 CFD라는 것은 이제 고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높은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그렇죠. 어떤 계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이 외국인이 샀는지 기관이 샀는지 궁금해서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외국인이 샀다고 하더라도 그 외국인이 진짜 외국인인 경우도 있겠지만은 소위 검은 머리 외국인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CFD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런 CFD 계좌를 사용해서 주가를 그동안 많이 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라면은 미루어 추정을 해본다라면은 MSCI 선지 지수의 편입이던가 어떤 그런 일부 지수의 편입을 목표로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기관들이 어쩔 수 없이 주식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던 것 같은데 그 중간에 어떤 노이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가 갑자기 급락이 나오면서 이 사태가 모두가 다 드러난 상황입니다. 네. 자, 일단은 결국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네. 소위 주가 조작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경종을 울릴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있고요.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조금 이렇게 되면은 많이 오른 종목들보다 이제는 바닥 종목에서 좀 재가치를 찾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에 대한 관심을 네. 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SG증권발 이 대규모 매도로 이제 3일째 하한가를 기록하는 종목도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자, 이미 하한가를 기록한 하림 지주와 다올 투자증권은 좀 가까스로 안정세를 좀 찾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삼천리와 서울가스, 이 대성홀딩스는 오늘까지도 3거래 이제 하한가를 조금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 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 주식들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 네.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최근에 2차전지처럼 달려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단은 이제 최근에 보시게 되면은 오늘도 서울가스 같은 종목들은 계속 하한가를 보여주고 그렇죠. 있고요. 근데 네네. 오늘 다우데이터나 할인주 같은 경우는 하한가 풀렸거든요. 그럼 네네. 어떤 차이가 있느냐? 네. 결국은 청산 가치인 것 같습니다. 기업 가치를 봤을 때 이 정도 수준까지 오게 된다면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이 든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제부터 하림지주는 하한가가 풀렸고요. 네. 오늘도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초가가 이제 저가를 형성하면서
급하게 이제 전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단타수까지도 엮이면서 네네. 좀 매매 공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삼천리도 그렇고 서울가스 같이 아직까지도 오늘도 하한가가 풀리지 않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시장에서 판단했을 때 아직까지도 지금은 비싸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내일 하루 더 또 봐야 되겠지만은 내일부터는 좀 하한가가 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한가가 풀리된다면은 만약에 진짜 네. 이 종목을 고점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이용해서 좀 안타깝지만은 좀 비중을 줄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단기 매매의 경우도 너무 큰 수익률을 기대하시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단기 매매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하한가 이틀째 치고 있는 상황, 서울가스와 삼천리 이렇게 조금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한가가 풀린 종목들이 좀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렇게 하한가 좀 직행하고 있는 종목들이 좀 극명하게 나뉘는 이유가 결국에는 뭐 기업 가치다 이렇게 조금 말씀해 주시면서 가격적인 차이도 있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반등 시 좀 정리하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좀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이제 외부적인 요인으로 이렇게 조금 하한가 직행한 이런 종목들 저희가 좀 미리 대비를 좀 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우려도 있습니다. 뭐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좀 대비라고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작정하고 이게는 뭐 시장을 속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가 이들 종목들의 최근 주가가 무너지기 직전에 이 공매도의 어떤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공매도가 고점에서 확 늘어난 것을 또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엇이냐? 또 누군가는 이 사태가 벌어질 것을 알았다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분들의 경우에는 단기간에 엄청난 또 공매도 수익을 지금 누리고 있겠죠. 그렇죠. 결국은 정말 이게 거래가 없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에서 크게 관심이 없고 시장의 중심주가 아닌 종목들이 급등하는 경우에는 다 네. 뭐랄까요? 좀 의심의 눈빛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좀 하는 것 같고요. 시세가 물론 펀더멘탈을 만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네. 모두가 다 인정하지 않는 시세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도 2차 전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밸류에이션의 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장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당연히 좀 더 이제 2차 전지가 당장 지금도 더 올라가기를 원하시겠지만은 네. 대부분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그리고 애널리스트 분들이 우리 전부 다 지금의 어떤 2차 전지 섹터의 경우는 주가는 올라가지만 밸류에이션에는 전부 다 동일하지 않고 있거든요. 과연 그런 시세가 얼마나 더 유지가 될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흐름들이 최근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허. 지금이 이런 어떤 뭐 서울가스, SG 물론 결이 약간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네. 지금의 이런 흐름들을 약간 좀 참고하시면서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시세 강세는 언젠가는 그 끝을 맞이할 수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